네, 화제 인물, 화제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 이슈는 홍쌤과 철수가 함께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꾸며질 텐데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창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삼성 공채가 전격적으로 개편돼서 구직자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거예요. 오늘은 저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취업과 퇴사를 몸소 반복하며 대한민국 취업 시장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분입니다. 네. 돌아온 취업준비생 철수 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저의 상반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자소서를 지원을 했는데요. 물론 작은 회사 소규모 수시 채용이긴 하지만 네. 다른 취준생분들도 3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일단 한 주 동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꽤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삼성그룹, 달라진 삼성의 채용 방식 이야기 들었죠. 네, 사실 저도 원래 모르고 있다가 당일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바뀐 전형들을 봤는데요. 아, 삼성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이런 걸 또 느꼈죠. 그렇죠. 그래요. 엄청난 이슈였어요. 네. 네. 삼성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좀 요물 같아요. 막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 들었다 놨다 하니까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간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의 채용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전격적으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졸공채라는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기업도 삼성이고요. 그동안 열린 채용, 기회 균등 채용이라는 테마에 맞게 많은 인력들을 좀 채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사트 시험이 사실 관건이었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양산되게 됐거든요. 1년에 사트 시험 보는 인원이 지금 20만이라고 하니까 네. 삼성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좀 리소스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과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보강되면서 채용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게 됐습니다. 네.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정말 우수한 인재를 찾겠다 이런 각오가 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달라지는 부분도 오늘 이 시간에 좀 차곡차곡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래요. 예. 예, 우선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간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찾아가는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삼성 이전에 다른 기업들이 미리 좀 현대라든가 SK 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30개 좀 메인 학교들이 좀 잡혀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직접 프리테스트식으로 이제 좀 확인해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대학의 총 학장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학교 추천을 통해서 서류 전형이 면제되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걸로 여러분들 바로 채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좀 면제되는 단계, 그 단계가 채용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찾아가는 열린 채용 그리고 총장 추천제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군요. 근데 이 총장 추천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좀 과열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근데 이건 제 사견인데 네. 저는 또 이 제도에 좀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무슨 예. 얘기냐면 열린 채용이 어떻게 좀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예전에 학생 중에 이 학생은 3년제를 나온 다음에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땄었고 그다음에 사트를 시험 보고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혜택이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학교가 200개 정도 학교가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너무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학부모들도 저도 지금 막 연락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학교 추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아무래도 좀 객관화된 지표는 학교 입장에서 학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가는 열린 채용이란 말이 생소하지가 않은 게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제도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열린 채용이라는 건 사실 구직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포텐셜을 보기 위함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전에 면접식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필기시험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양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직자 여러분들 중에 이번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무슨 얘기냐? 학교 추천을 통해서 기존에는 모두 다 사트에서 스타트를 했었는데 네.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구직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본인 좀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했던 분들. 두 번째는 본인만의 정말로 특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또 열린 채용에서 승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 대비 좀 삼성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두 가지 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운지요? 아니면은 좀 더 불만이 늘었는지요?
글쎄요, 우선은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네. 어쨌든 저희는 새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열린 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네. 이 총장 추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다만 이 총장분들이 조금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삼성의 채용 방식 달라지는 부분이 이 두 가지뿐만은 아니죠. 더 있죠. 네. 예,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제일 큰 변화죠. 구직자들 입장에서. 이제 삼성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인재상 중심으로, 그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고 공표가 됐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발표한 원론, 그 원문을 계속 읽어봤는데 직무 관련된 단어가 정말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무의미한 스펙은 아예 이제 가치가 없다고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숫자를 높이기 위한 그런 스펙이 아니라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과거의 이력과 미래의 계획,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에세이 작성이 진행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펙 안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재 중심의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또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구직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사트 시험에도 이번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됐던 건 뭐냐면 공간 지각 능력. 기존에 있던 도용 추리하고 좀 다른 패턴의 영역이 신설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기업 인적성들, 롯데라든가 현대에서 이미 좀 주창하고 있었던, 제가 저도 이제 방송 시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역사와 관련된, 한국사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트에서도 보강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예. 사트의 내용과 어떤 방법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네. 그냥 암기식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이제 줄어들고 네.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상식 영역에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경영경제와 관련된 상식 하나를 알고 있어서 블루칩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고 있어서 마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융합형 문제, 그러니까 경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경제, 과학, 문화, 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폐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종합적, 다시 말해 지금 사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구직자들의 준비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강연하고 있고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 없이 종합적인 논리력, 사고력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이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O다, X다, 맞다, 아니다 식의 어떤 객관화된 문제 유형 가지고는 네. 창의적인 인재를 가늠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석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언급을 할지 몰랐는데 문이과 나눠가지고 아예 가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된 수강 이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어필하셔야 되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하고 관련되는 경험, 그리고 무의미한 스펙들을 이제 좀 지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영업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 지원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무의미한 컴퓨터 자격증 이런 것들보단 영업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시장과 고객과 기업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마케팅에 대한 통찰력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만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에세이에 많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예. 기존에 이제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사트를 도입을 했었는데 네. 막상 뽑아놨더니 좀 별로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근데 뭐 예. 이건 제 사견인데 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좀 일부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사회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트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너무 많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트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또 생긴 거예요. 삼성 에세이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항목이 바뀌겠지만 작년 하반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들었던 게 4번 항목이었어요. 뭐냐면 사회적 이슈 사항을 하나 들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본인의 자기소개서라기보다 논설문 쓰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이건 좀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사트에만 이제 몰두해 왔다면 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철수 씨 입장은 어때요? 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트에만 몰두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허무하진 않아요. 하지만 네. 다른 취준생들의 어떤 심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다. 네. 결국에 변화는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사트가 중심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트에서도 새로운 유행이 추가되고 예를 들어 뭐 서류 전형에서도 추가된다면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상반기 공채에 우리 철수 씨가 지원을 한다면 좀 어떤 점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이 잔매거진에 출연했다는 거를 가장 강하게 부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도움 될까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 왜요? 돼야죠. 어쨌든 네, 네. 색다른 경험이긴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했던 이 지방대 출신 채용, 뭐 여성 인력, 사회 진출 확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예. 건가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탈당제가 3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열린 채용에 대한 기조가 전혀 바뀌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스펙이라든가 숫자로부터 예전부터 좀 자유롭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트 시험만 붙고 하루짜리 면접에서만 승리하게 되면 삼성맨이 되는 거였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숫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다른 기업들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채용 비율도 높은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뭐 나는 삼성 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동일한 관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의 채용 전형 변화가 사실은 다른 기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떠한 좀 기준, 굉장히 높은 기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왜 다른 기업들하고 틀렸어요, 기존에는. 왜냐하면 네. 다른 기업들은 다 서류가 있고 인적성을 보고 면접을 봤었는데 삼성만 유일하게 자격 요건만 올라가 있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삼성이 기존 기업들하고 오히려 비슷해진 거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바뀐 부분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저는 이 제도가 아무래도 좀 핫한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또 같은 관점에서 이런 비슷한 제도들을 타 그룹들도 운영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네. 네. 자, 삼성그룹의 달라진 채용 준비 정보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도 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사트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삼성 가기 위해서는 사트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기업 인적성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류가 붙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고 사트의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적성 자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사트 공부는 안타깝지만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바뀐 부분은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지금 논리력을 뭐 올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단기에 여러분들이 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기에 비슷한 영역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역사, 한국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구직자 여러분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할 것들 많은데 이제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늘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 트렌드니까요.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성 채용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풀어봐야 될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네.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교는 고민 상담소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2845-1901, 1902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취업에 관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먼저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BSNC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접수 기간이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딱 일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보통 서류 접수 기간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근데 언제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마지막 날 전날이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러고 있다가는 자소서 다 써도 시간 질질 끌다 20일 오전에 낼 것 같아서요. 언제 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유형의 질문은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네. 철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오늘 이 첫 질문부터 좀 난관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한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보다도 서류 접수하는 순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자기 자소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분한테는 지금 이런 고민할 시간에 해병대 캠프를 좀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진심이에요.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분은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으로는 취업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막판에 서류가 막 몰리면 혹시 내 걸 좀 자세히 보지 못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3월 달에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구매하거든요. 거기서 뭐 필달, 취업, 하트 뿅뿅 박아놓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가 떠요. 삼성 떴어? 삼성 떴어?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구직자들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공채가 3월 5일에서 10일이면 5일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10일에다 동그라미. 또 현차 떴어? 그럼 또 뭐 그 마감일에 동그라미.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감일에 여러분 몰려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감일 전날에도 좀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매 시즌마다 1개, 2개 회사의 서버가 마감날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 굉장히 또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제 오픈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루 더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절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자기소개서 많이 쓰시다 보면 가끔가다 놓칠 때도 있는데 마감날 전날이라도 마킹을 하게 되면 그런 좀 실수도 좀 감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네네. 게 과연 지원자의 서류를 다 보기나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저도 그 팬클럽에서 온 팬레터 다 일일이 안 보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다 네. 볼까요? 어떻게 걸러낼까요? 당연히 봅니다.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이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몇몇 뭐 안 보는 회사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이저 기업들은 정말로 다 읽어보고요. 뭐 인사팀에서 혼자 다 읽어볼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팀장급들이 이렇게 좀 소집을 해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켜서 읽게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LG 자기소개서가 지금 7,8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직자 여러분들은 8,000자 써놓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 선생님, 이거 지금 제가 쓴 것도 지금 못 읽어보는데, 이거 길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봐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라면 자기소개서 분량을 늘린다는 건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들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뭐 악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량을 늘린다는 건 더 많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요. 카더라 통신에 너무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 준비생들보다 조금 마음이 느긋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 지원서가 다 읽혀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어때요? 근데 우선은 뭐 마음이 느긋하진 않고요. 근데 다만 네. 그런 불안감은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자소서는 어디서도 빛날 거다 이런 확신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고민에서 하나만 또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현대 BSNC라는 기업이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주로 구직자들이 이런 류의 회사들을 잘 모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그룹체별로 다 SI 업계가 소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스템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노현정 아나운서 남편 정대선 씨가 대표로 있어서 좀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 계열 중에서 그럼 시스템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요즘 건설 부분까지 좀 같이 건드리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해결해봤고요. 두 네. 번째 고민 바로 들어보죠. 네. 제 학교는 서울 중위권이고요. 학점은 3.5, 어학은 토익 900, 토스 7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영업 쪽으로 갈 생각인데 이번 방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뭐부터 하면 취업 준비에 용이할까요? 라고 역시나 막막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학업이나 어학 성적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은 나쁘지 것 않네요. 같고요. 예. 희망 직무 분야가 영업 쪽이거든요. 철수 씨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영업 쪽에서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스펙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학 때 뭐 군고구마를 팔든 휴대폰을 팔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영업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은 네. 이 면접에서도 조금 더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예.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도 좀 피해야 될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블로거 기자단 이런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왜요? 왜요? 블로거 기자단이 사실은 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분야는 좀 되게 한정돼 있고요. 예. 그 어떤 기업의 일을 그냥 뭐 노예처럼 해준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결국엔 좀 SNS 허세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철수 씨 조언 들어봤고요. 홍 쌤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철수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기 위한 경험도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건 영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 받고 물건 주는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시장, 기업, 고객 이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마케터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이라든가 여러분들 좀 별도 이력을 통해 그런 간접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네. 좀 조언을 들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참 매번 나오는 고민은 또 항상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정말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제된 내용이 아닌 경험과 느낌 그대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오늘도 역시 마무리는 한 줄 코멘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수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네. 삼성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취업 준비생에게 삼성이란 뭘까요? 저한테는 애증의 관계지만 이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장래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래희망. 네. 예. 저희가 예전 돌이켜보면은 이 장래희망을 써낼 때 무슨 대통령이나 판검사 혹은 뭐 경찰 이런 걸 써내는데 사실은 그 직무가 어떤 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좋아 보이니까 써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취준생들이 삼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연하게 환상을 가지고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홍쌤에게 좀 묻고 싶네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 삼성이란? 저는 축구 골대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삼성이 여러분 1년에 9,000명 뽑습니다. 그다음에 구직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좋은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CJ인데 CJ가 1년에 1,500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나는 사트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은 CJ 같은 그룹 6개를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확률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필요한 스펙으로 내가 삼성맨이 어떻게 돼 이런 고민들 하고 있을 때 지금 사트 공부라든가 SA 관련돼서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보다는 하나라도 더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플앤 이슈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시원하게 두 분의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